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30대 직장 여성이었어요. 1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부부싸움도 있었고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특별할 게 있나요? 어느 부부에게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친정엄마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말이에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 일은 절대 제게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항상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를 받아도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수연은 아침 식탁에서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 재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죠. 11살 차이라는 나이 간격이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볼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무슨 영화? 요즘 영화들은 다 시끄럽기만 하잖아. 또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폄하하는 재호의 습관 말이죠. 로맨틱 코미디는 유치하고 액션 영화는 뻔하고 드라마는 현실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럼 뭘 하고 싶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배어 있었어요. 난 집에서 쉬는 게 좋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주말까지 밖에 나가서 뭘 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수연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성숙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재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우의 성숙함이 아니라 고집과 편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수연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태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재우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수연의 친정엄마 은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죠. 어머니, 수연이가 또 이런 말을 하네요. 재우는 마치 자신만 억울하다는 듯 은자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처음엔 수연도 남편이 장모와 친하게 지내는 걸 보기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우가 은자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 톤이 수연과 말할 때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더 부드럽고 더 다정했죠. 엄마한테 왜 자꾸 전화해? 수연이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 주시거든. 너랑 달리 말이야. 재우의 대답은 날카로웠어요. 은자 역시 딸보다 사위를 더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재우는 어른이니까 말이 통해. 너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 수연은 자신의 친정엄마가 자신보다 남편 편을 드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은자가 재우와 통화를 끝내고 나서 혼자 빙긋 웃는 걸 몇 번 목격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수연이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재우가 왜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냐며 화를 낸 거였습니다. 나도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인생이 있잖아. 수연이 소리쳤어요.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야. 그런 것도 모르냐? 재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수연은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어디 갔었는지 묻자 친구 집에서 잤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뭐해? 그냥 집에 있어요. 아, 재우가 어젯밤에 늦게 들어갔구나. 미안해. 수연은 엄마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재우가 늦게 들어간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엄마, 혹시, 뭐? 수연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수연의 불안감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재우와 은자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재우의 행동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숨기고 은자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을 때면 이상하게 미소를 짓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수연은 우연히 재우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 뜬 알림 메시지에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라는 은자의 문자가 보였습니다. 컨디션? 재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컨디션을 물어보는 걸까요? 수연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해? 그냥 어머니가 나를 걱정해 주시니까. 재우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근데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은데. 나랑보다 엄마랑 더 많이 연락하는 것 같아. 재우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뭐가 문제야?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게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왜 항상 의심부터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는 거야. 또 다른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서 또 하소연해. 어차피 엄마가 당신 편 들어줄 거 아니야?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수연은 이번에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말이죠. 수연은 재우가 나간 지 1시간 후 차를 몰고 친정 쪽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친정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재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상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연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수연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하지 않고는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거실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거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은자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수연이는 답답해. 재우의 목소리였어요. 그 애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결혼 생활이 뭔지 몰라. 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다르세요. 대화가 되고 수연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재우와 은자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재우는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어놓은 상태였고 은자는 평상시보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단순한 상담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당신 때문에 마음이 이상해져. 재우가 은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 은자가 재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재우가 은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은자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수연이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어서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수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수연이 왔다 간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수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그리고 친정 엄마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수연의 머리는 복잡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시작된 걸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우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돌아온다면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새벽 3시쯤 재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침실에서 자는 척했지만 재우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마치 기분이 좋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재우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수연은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따져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재우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재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수연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재우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수연이 물어봤어요. 회사 일로 미팅이 있어서. 하지만 수연은 재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회사 미팅일까? 아니면 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걸까? 재우가 출근하고 나서 수연은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점심때쯤 은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뭐해? 그냥 집에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나? 목소리가 이상해. 수연은 엄마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 괜찮아요. 재우는 잘 있지? 네. 짧은 대화였지만 수연은 엄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재우를 걱정하는 듯한 아니면 그리워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재우와 은자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수연 앞에 앉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우리 잘 안 되는 것 같아. 수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자. 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 이렇게 계속 살면 서로만 힘들어. 재우의 말은 단호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거야? 상의해서 달라질 게 있어? 어차피 우리는 안 맞아.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재우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해졌어요. 무슨 다른 이유?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너는 항상 그렇게 의심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날 밤 재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모든 게 꿈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연의 고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요? 내 엄마 얘기 말이야.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더라. 수연은 그때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진 거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후 수연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친척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해서 수연을 위로했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은자는 며칠째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집에 가봐도 없었어요. 아마 재우와 함께 어디론가 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수연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은자의 오래된 친구 정숙 이모를 마주쳤습니다. 정숙 이모는 수연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많이 힘들었지? 이모, 카페에서 잠깐 얘기할까? 정숙 이모와 카페에 앉아서 수연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모는 조용히 수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모,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친정엄마가 제 남편과 정숙 이모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사실 내 엄마는 예전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낳기 전에도 은자는 남자 문제로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었거든.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집을 나갔는지 알아?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릴 때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다고만 들었거든요. 내 엄마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연은 말을 잃었어요. 내 아버지는 참고 참다가 결국 포기한 거야. 그때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정숙 이모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은자는 원래 남자들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했거든.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안정적인 남자들에게. 그럼 저희 아버지도. 응, 내 아버지도 처음엔 은자보다 나이가 많았지. 하지만 은자는 계속 다른 남자들을 찾았어. 더 나은 조건의 남자들을. 수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알던 엄마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재우 씨와도. 아마 재우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그런 것 같아. 은자에게는 항상 그런 패턴이 있었거든. 정숙 이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재우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은자가 너무 기뻐하더라. 보통 엄마들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어. 그게 무슨. 나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은자가 재우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 수연은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엄마가 재우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지, 왜 항상 재우 편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수연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은자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정숙 이모와의 대화 후 수연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아픈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은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우리 한번 만나자.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제발 딱 한 번만.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수연은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한 달 만에 본 은자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앉아. 엄마가 먼저 설명해 보세요. 은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언제부터였어요? 재우가 너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 처음엔 정말 딸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 수연은 헛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제 남편과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느꼈어. 마음이 통한다고요? 은자는 변명을 계속했습니다. 너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걱정됐거든. 재우는 성숙하고 안정적인 남자인데 너는 아직. 그래서 엄마가 대신 가져간 거예요? 대신이 아니라. 하지만 은자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부러웠어. 뭐라고요? 너는 항상 혼자서도 잘해나가잖아. 나한테 의존하지도 않고. 하지만 재우는 달랐어. 나를 필요로 해줬거든.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유라고요? 은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내 아버지 떠나고 나서 계속 혼자였잖아. 엄마 외로우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왜 하필 제 남편이었어야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은자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엄마,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딸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갖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수연아, 제발. 그리고 정숙 이모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 때도 그랬다면서요? 은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네요. 저는 그것도 몰랐고 수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엄마의 변명들이 모두 핑계로만 들렸거든요. 엄마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수연아, 우리가 모녀인데 모녀라는 게 뭔지 엄마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은자는 마지막으로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수연은 며칠 동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은자의 변명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명확해진 건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어요. 며칠 후 수연은 은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수연아, 다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먼저 말할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와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외로움이든 뭐든 그건 엄마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딸의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자는 당황했어요. 수연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 저한테는 선이 있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너무 심하다, 수연아. 심한 건 엄마예요. 딸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고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더 심해요. 수연은 자신의 결심을 분명히 했어요. 오늘부터 저희는 남남이에요. 혈연 관계는 끊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정리할게요.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수연은 재우와의 이혼 절차도 마무리했어요. 재우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내왔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다행히 큰 재산이 없어서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어요. 상사들이 만류했지만 수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집도 정리했어요. 재우와 함께 살던 집은 전세였는데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나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수연은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웠어요. 웨딩 사진, 신혼여행 사진, 재우가 선물해 준 것들. 모든 게 이제는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치유를 위해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힘들었겠다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배신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은 더욱 그렇죠. 전 제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하게 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런 일은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상담을 받으면서 수연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아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아직도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은 깊은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새로 시작하자.
몇 주 후 수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직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말이에요. 마지막 날 수연은 오래 살았던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지금 작은 지방 도시에서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꽃가게는 수연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꿈이었지만 이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 손님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장미꽃다발 하나 부탁드려요. 어떤 색깔로 해드릴까요? 매일 이런 평범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수연은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과거와는 다른 단순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어요. 가게 운영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수연은 이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꽃들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새로 들어온 꽃들이거든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수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예전에는 재우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진짜 혼자인 게 가짜 함께보다 낫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상처는 피에서 더 깊이 난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가장 아팠다는 걸 수연은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혼자 설 수 있으니까. 은자와 재우로부터는 여전히 가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수연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대신 수연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가게 근처의 다른 상인들, 단골 손님들, 동네 사람들과 건전하고 편안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사시는 거예요? 단골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수연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외롭지 않았고 정말로 편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는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을 듣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결혼 생활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이런 게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수연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계속 곱씹을 필요도 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연의 새로운 삶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평온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끔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문득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제 그런 감정들과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담을 통해 배운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수연은 혼자서도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이었거든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제시도이